네, 안녕하세요. 뉴로메카 박용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로봇 산업 클러스터 기반의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청장님이야 이제 여러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큰 강연인지는 사실 모르고 좀 비교적 가벼운 제가 마음으로 좀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천생 엔지니어라서 이런 이제 발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익숙하진 않은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좀 재미있게는 못하더라도 지금 막힘없이 좀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뉴로메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푸드테크 쪽에 대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로메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저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어떤 로봇을 만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로봇 영상인데요. 영상 재생이 안 되네. 자, 뉴로메카 협동 로봇 대표 로봇이 인디7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이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영상을 가만히 보시면 쉽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로봇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콘티라고 부르는 앱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저 앱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핸드폰 어디든지 설치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온라인 이제 버전업을 하고 있고요. 이 앱을 통해서 로봇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전부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직접 교시인데요. 직접 교시라는 말은 이제 로봇을 직접 우리가 관절을 움직이고 만져서 로봇을 원하는 자세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하는 자세로 만들어 놓고 이 자세를 기억을 시키게 되면 프로그램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억을 시키고요. 방금 기억시킨 경로를 그대로 재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짜는 방법을 직접 교시라고 하고요. 움직이는 중에 충돌이 발생하면 로봇이 이렇게 자동으로 정지를 하는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지 않게 사람이 직접 로봇을 만져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반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교시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지금 이제 창업하고 10년이 지났고요. 작년에 사실 상장을 했기 때문에 초보 벤처 기업을 티를 약간 벗어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서울에 본사가 있고 대전, 포항에 지사가 있고요.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미국까지 지사가 있는데요. 대전지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이후로 사실 포항으로 통폐합을 해서 포항 공장을 다시 확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학습, 스스로 이제 계속 학습하면서 역량을 높여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리더십, 무슨 이제 자신과 조직의 성과를 책임지는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약속을 잘 지키고 고객을 굉장히 좀 중시하고 우선시하는 그런 고객 중심의 회사가 되겠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협동 로봇 자동화에 있어서 글로벌 넘버원 기업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로봇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인지7이지만 이 인지7을 이용해서 다양한 로봇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좌측에 보이는 이 로봇이 몹이라고 하는 로봇인데요. 모바일 베이스 위에 인지7이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의 로봇이 되고요. 끝에는 작업 툴도 있고 비전 카메라도 달릴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구성을 하고 있고, 이 형태의 디자인은 사실 여러 가지로 확장이 가능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저희 로봇의 모든 기술들이 다 집약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협동 로봇 기술 자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반 기술을 먼저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런 기반 기술들에는 스마트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모터 드라이브, 그다음에 이더캡 마스터, 제어기 기술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콘티 같은 앱 기술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HRI라고 부르는데,
이런 HRI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중간에 한번 좀 약간 미끄러진 적이 있죠. 코로나 시작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좀 회복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좀 더 많은 성장을 노리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설립 초창기에는 이제 기반 기술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집중을 해서 로봇 제어기 위주로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 정도에 협동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저희 이제 양산형이라기보다는 연구소나 학교를 위한 리서치 플랫폼을 먼저 제작을 했고요. 요 굉장히 초기 모델이죠.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거의 이제 남아있지 않는 아주 구형 모델이 되겠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협동 로봇 사업을 시작했고요. 2018년이 되면서부터 양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양산을 시작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인지7 모델을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화 솔루션 사업을 좀 집중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화 솔루션 사업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라스라고 해서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푸드테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템플릿을 개발해서 사업하는 작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 한 60% 정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높여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저희 미션은 세 가지로 보면 되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로봇 자체로 로봇 제조업을 하는 로봇 뉴로메카라는 회사가 있겠지만 자동화 플랫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로메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만드는 뉴로메카도 있고 이렇게 3단계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했던 거에서 약간 벗어나서 자동화 플랫폼은 로봇을 서비스로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도였고요. 이제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것은 제조 솔루션, 조리 솔루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 솔루션들을 개발을 해서 뭐 음식이면 음식, 그 다음에 뭐 제조 중에서 특정한 제조 공정, 용접 공정이면 용접 공정, 뭐 특정한 공정을 위한 템플릿들을 만들어서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금방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많이 이용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적의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중소 제조 뿌리 기업들 여러 이제 기업들한테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다양한 로봇 기술들 같이 결합을 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라스 플랫폼을 통해서 통합을 하고요. 라스 플랫폼이라는 것은 로봇을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로봇을 사지 않고도 저희 로봇을 가져다가 서비스 받는 개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가지고 있는 기술 요소들을 여기다 모두 녹여내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런 거를 저희가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협동 로봇을 처음으로 국내에서 어떻게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협동 로봇 기술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척자고 사실 선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대기업도 시장에 뛰어들었고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벤처 기업들도 있고 또 저희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기업도 있고 한데요. 최창기에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걸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을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회사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파이오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이제 기반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와 솔루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최다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가지고 있는 건 이제 IR52 장형 실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그리고 NEP 인증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 이제 중요 이제 미디어 같은 데서 저희가 기술을 인정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 굿 디자인, 뭐 레드닷 어워드 이런 수상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디자인을 인정받아서 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특허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항상 출원해서 기술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허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국내에서 저희가 대기업보다도 많은 최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화 서비스 사업이랑 자동화 솔루션 사업, 그다음에 로봇 자체에 대한 로봇 플랫폼 사업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 라인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품을 개개별의 이제 로봇 제품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생태계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품 산업들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자동화 솔루션 쪽에 템플릿을 만드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회사의 간략한 소개가 되겠고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푸드테크 관련된 산업 중에서 사실 스마트팜도 푸드테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된 모든 공정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 되는 부분이 농장이고요. 스마트팜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전의 스마트팜에서는 사실 로봇 기술이 어느 정도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동화 개념으로 진행되는 것이, 지금은 스마트팜이 자체에 이제 로봇을 직접 도입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 이제 개념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존의 농장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다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고, 작물을 재배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직접 매일 본인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직접 관리해주고 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는 그런 산업이 되겠죠. 수확도 못 내고 굉장히 힘든 산업인데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으로 도달하게 되었고요. 국내에서도 보면 스마트팜을 많은 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전문 기업들도 물론 있고요. 이런 스마트팜 전문 기업들과 저희 이제 로봇 기업들이 결국 협업하는 형태로 자꾸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스마트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접적인 제품들이 많이 시장에 출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지만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면요. 1단계는 그냥 사실 수작업, 그러니까 수동으로 리모트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초기적인 형태의 스마트팜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가지 않고도 카메라, 센서 데이터를 원격에서 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온실의 온도가 너무 높다든가 낮다든가 하면 냉방기를 틀어준다든가 온풍기를 틀어준다든가 하는 거를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해서 해주는 그런 1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는 이런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러니까 AI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접목을 해서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2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많이 사용된 사실 스마트팜 모델이고요. 지금 이제 3단계로 가게 되면 완전히 무인 자동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주는, 환경만 관리해주는 정도 수준이었다면 3단계가 되면 과일을 예를 들자면 생육 상태를 직접 판단하고 뭐 생산량을 예측을 하고 필요하면 병충해에 대한 방제를 한다든가 로봇을 이용해서 수확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까지 전부 다 자동화하는 게 사실 3단계가 될 것이고요. 로봇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3단계까지 나가는 과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여기와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적용 현장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일 이제 좌측에 보이는 게 온실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요즘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수직 농장 형태인데요. 가운데 있는 거. 요런 이제 수직 농장 형태 도심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공간 집약적인 형태로 많은 생산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노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요. 노지 환경에서도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지 환경은 이제 아무래도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 로봇 관련해서 많은 부분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아직 좀 국내 시장에서는 특히나 많은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지는 못하고요.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스마트팜 시장 자체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씩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국내보다는 주로 유럽하고 미국이 굉장히 시장 마켓시어가 한 40% 정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 유럽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아시아가 한 20%, 아프리카 같은 데는 조금 낮게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장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대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좀 쉬운 측면이 있고요. 국내 환경이나 이렇게 아시아권에서는 좀
그 자동화하기 어려운 환경이 많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푸드테크 산업의 선도 이제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하고 유럽에 포진되어 있는 스마트팜 산업의 선도 기업들은 미국, 유럽에 포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기술들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스마트팜 로봇 산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좀 고민해 봤을 때 사실 스마트팜도 이제 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로봇 자동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에 대해서 로봇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로봇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통제된 실내 환경에서 사용하는 걸 전제로 대부분 개발되었기 때문에 농장이나 이런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은 좀 기존에 고려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직접 하려면 로봇 기업뿐만 아니라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온실, 그 다음에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레일,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 시스템을 다 만드는 그런 기업들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태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도 저희가 이제 로봇 기업이긴 하지만 농장 기술은 사실 농업에 대한 기술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아까 스마트팜 전문 기업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생태계에 참여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로봇들이나 이런 산업 개발된 기술들이 실제 현장에서 도입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든 로봇도 현장 실증을 막 다니고 있지만 만약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농기계 인증이라든가 이런 규제 사항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비용이 초기에는 많이 비싸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그 스마트팜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측에 있는 게 저희 그 스마트팜용 로봇의 야간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농업인들의 이제 부담을 완화하고 농장의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조금 확대해서 저희가 로봇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밑에 베이스는 사실 일반적인 모바일 로봇과 비슷하지만 노지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처음에 개발을 했었고요. 근데 실제 국내 스마트팜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레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레일 환경과 주변 환경을 같이 구동할 수 있도록 밑에 하단에 구동부를 구성을 하고요. 상부에는 지금 현재는 로봇을 이용해서 과일을 직접 딴다든가 병충해 방제 작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 작업은 아직까지 시작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생육을 계속 관찰하고 생산량을 예측하고 병충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미리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의 로봇을 개발해서 저희가 실제로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하고 해서 현장 실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로봇 기술이 단순히 하드웨어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팜을 어떻게 운영 관리할 거냐는 관리 플랫폼도 굉장히 또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작물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고객한테 뿌려줄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지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수집만 해서 주기만 하면 사람이 직접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술을 이용해서 AI 기술 같은 걸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해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병해충이나 작물의 이상 상태 같은 경우는 잎을 관찰하거나 과실을 좀 확대해서 관찰하면 그 이상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인식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모듈도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작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데 방제나 적과 같은 작업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 적과나 방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중간 단계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증하고 있는 거는 주로 토마토나 파프리카 이런 공장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보통 제일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능이고요. 평지와 레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각각의 밖고랑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알아서 다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별로 저희가 주행 시나리오를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원격으로 제어를 하고 나중에는 경로를 지정해주면 지정 경로는 계속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을 시켜왔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경로 자율주행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 모니터링 생육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집 로봇이기 때문에 이미지 기반으로 다 작물 이미지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주유기 두께, 과실 크기, 과실 개수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서 나중에 요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뭐 병충해나 이런 부분들까지 인식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주 온실에서 야간 주행하는 장면이 오른쪽이고요. 왼쪽은 밀양 온실에서 주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봇이 이제 자동으로 레일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뒤에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친구는 엔지니어인데 환경에서 혹시 문제가 있나 없나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로봇 혼자서 자율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왼쪽 편에 이제 이미지 보시면 농장 환경에서 마치 이제 우리가 일반 실내 환경에서 주행하듯이 맵을 행성해가면서 전체적인 주변 경로를 주변 환경을 파악을 하면서 주행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술은 아마 계속 꾸준히 좀 발전을 더 시켜서 좀 더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개발을 추가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 이제 저희가 인식하는 이미지 예시인데요. 대부분의 과육마다 다 포커싱을 맞춰서 다 라벨링을 하고 있고요. 과육의 크기 같은 경우에도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은 토마토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는 파프리카, 오른쪽은 파프리카인데 밤에 야간 주행에서도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카메라에 조명을 다 달아서 정상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이고요. 요거는 계속 사실 좀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이제 로봇산업진흥원하고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작년까지 개발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10대를 현장 실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10군데 농장을 선정해서 현장에서 실증을 계속하고 내년에 실제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농기계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푸드테크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스마트 키친인데요. 스마트 키친도 사실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영화에서는 보면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요리 다 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첨단 기술이 금방 개발될 것처럼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멀고요. 그냥 요리 자동화 정도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냥 SI 일반적인 산업 자동화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면 로봇팔을 이용해서 스마트 키친을 다 템플릿화해서 만들자 하는 컨셉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키친의 뭐 형태가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제일 좌측에 보시면 이제 이케아에서 예전에 좀 오래전이죠. 스마트 키친의 이제 예시라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상상해서 만든 그런 이미지인데요. 모든 부엌의 모든 것이 다 자동화돼 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미래형 이미지를 상상을 하고 제시를 했지만 아직까지 뭐 저런 단계는 굉장히 먼 미래고요. 지금은 푸드테크 산업 그러니까 일반 요식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개인이 이제 자동화할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식당들 개개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뭐 급식소나 아니면 식품 매장 그런 곳에서 주로 이제 자동화하는 게 먼저 시작되고 있고요. 그다음 무인 점포 같은 데도 자동화가 많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가정용 로봇으로 가기에는 아직 많이 먼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마트 키친의 이제 개념은 이런 이미지들에 가깝겠죠. 뭐 아무 사람도 없이 모든 게 잘 된다든가 아니면 천장에서 로봇팔이 내려와서 작업하고 다시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주방 조리기구를 사람이 쓰는 조리기구를 로봇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키친을 자동화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리 자동화한 사례를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좌측 같은 경우에부터 좌측 상단부터 보시면 제일 좌측 상단 같은 경우에 저기 이제 보시면 아이스크림이었고요. 이게 차례차례로 한번
순서대로 보여드린 밀크티 제조 같은 경우 이렇게 자동화를 해서 로봇이 기존에 이제 밀크티 제작하는 기계를 조작해주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사실 무인 점포나 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자동화를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저희 로봇팔은 아니고요, 다른 회사 로봇팔인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요것도 협동 로봇팔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이용하는 커피 자동화 같은 경우 커피 템플릿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완전 자동화가 있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제 수동 머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사용하는 경우가 다르고요. 실제로 고객사마다 요청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잘 안 되면 비용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산업이고, 지금은 무인 점포 위주로 대부분 다 회사마다 하나씩 자기 모델들을 전용으로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스크림 자동화인데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아이스크림 자동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아이스크림의 복잡한 동작들 중에 제일 쉬운 부분만 취하고 있고요. 맥주 같은 경우에도 맥주 이제 코크를 조작하고 컵을 올려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거,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단순하지만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작업들 위주로 이제 자동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아이스크림, 여기 아이스크림이네요. 아이스크림 콘 받아서 아이스크림을 이제 따라주는 요 아이스크림 기계에서 그냥 받아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고객들은 굉장히 좀 좋아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포항에서 불꽃 축제가 있을 때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사실 직접 했었는데 고객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게 또 요 부분 치킨 템플릿이 또 굉장히 요즘 유망합니다. 치킨을 어떻게 자동화하느냐 하는 게 업체들마다 다양한 솔루션을 내놓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솔루션을 제공해서 프랜차이즈랑 같이 많은 부분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K 키친 프로젝트라는 걸 저희가 이제 좀 경북도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ICT 기술하고 인공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로봇 기술하고 결합을 해서 스마트 K 키친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하고 관련 생태계를 다 구축을 하자 하는 컨셉으로 K 키친 프로젝트라는 걸 작년에 이제 발족을 했고요. 경북 TP에서도 같이 경북 TP와 저희 같이 협력을 하고 경북도, 포항시, 포스텍, 그다음에 한국 푸드테크 협의회, 그리고 도경제진흥원 이렇게 같이 다 모여서 저희가 앵커 기업으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K 키친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발족을 시켰고요. 요거는 결국 저희가 포항에 지금 공장을 만들었는데 포항에다가 요 K 키친 프로젝트를 위한 저희 본거지를 만들어서 전체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키친 로봇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생태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로봇 기업들은 대부분 다 자기 회사 로봇 가지고 특정한 솔루션에 대해서 스마트 키친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좀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은 사실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어떻게 보면 다 개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어서 같이 협의도 하고 같이 뭔가를 해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 제품 시장에서는 그런까지 발전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협의체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수준이라서 우리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도 도입 적용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대량으로 푸드테크 기술을 이제 개발해서 여러 가지 급식소나 이런 데 사실 투입을 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이제 외식 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자동화를 하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키친 요 프로젝트를 저희 플랫폼을 이제 언론이나 전시회에서 많이 이렇게 공개를 하면 개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우리 로봇을 이용해서 자기 매장을 자동화하고 싶다 이런 요청이 많이 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일단 되고요. 그리고 개개인이
투입해서 넣었을 때 유지 보수나 이런 여러 가지 좀 훗날에 계속 이제 유지비가 들어갈 그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로봇 기업들이 일일이 다 대응해주기 힘들다는 것들을 자기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좀 구축이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 외에도 이제 좀 표준화할 수 있는 저희가 템플릿을 만들어서 표준화된 모델을 공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격을 굉장히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표준 모델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협력 기업들하고 협력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봤던 거랑 좀 많이 중복되긴 할 테니까 저희가 영상을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조금 빨리 지나가는 건데 프라잉 로봇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킨 자동화를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기존에 이제 치킨 환경, 치킨 주방 환경에서 저희 걸로 대체하는 그런 전 과정을 저희가 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템플릿화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가져가서 설치만 하면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봇을 옮겼다가 다시 재배치를 했을 때 재티칭을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막기 위해서 이런 캘리브레이션 시트를 이용을 해서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좀 재티칭 없이 최대한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로봇에 달리는 이제 끝단에 카메라가 조그만 게 달려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건 로봇이 이제 정확한 3차원의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로봇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가 조금 바뀌었을 때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을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그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반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해서 투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메뉴 선택을 해주면 그 대신 로봇이 이제 조리를 시작하고 저기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시간에 맞춰서 전체 조리를 다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저도 이 로봇을 가지고 자동화를 시도해 보기 전에는 튀김 공정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요. 치킨을 튀길 때 붙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흔들어줘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냥 넣어놓고 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흔들어주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2차 튀김 단계로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렸다 냈다 하면서 흔들어주고 붙지 않도록 각각 이제 떨어져서 잘 튀겨지도록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름을 빼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 같으면 직접 털어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빼는데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기름이 빠지긴 하지만 잘 안 빠지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로봇이 이렇게 탁탁 털어주는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잘 티칭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공정들은 사실 업체들마다 조금씩 특유의 공정들이 추가가 되는데 뭐 로봇 튀김을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비벼주는 그런 공정도 사실 나중에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마다 레시피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변경을 해서 커스터마이징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튀김 프라이드 된 치킨들까지 나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추가로 양념을 한다든가 하는 작업은 사람한테 맡기고 하는 그런 작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뜨거운 불 앞에서 하는 작업, 뜨거운 튀김 앞에 기름 앞에서 하는 작업만 로봇이 대신해 주는 거고요. 사실 치킨 환경, 요식업 환경에서 제일 힘든 게 튀기는 그 공정에서 유증기를 계속 맡아야 되는 거, 뜨거운 기름 튀어서 다치는 거 이런 게 제일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로봇이 대신해 주고 나머지는 직접 사람이 하는 걸로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성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가운데가 저희 로봇이 들어가고요. 밑에는 로봇이 여기가 들어가고 좌우에 튀김기가 2구 각각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시피 템플릿이 따로 있고 그리고 양쪽에는 바구니가 쭉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구니가 양쪽에 4개씩 8개가 걸려가지고 저 튀김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다 양쪽을 동시에 튀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저희
그리퍼에 맞게 별도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스켓이 좀 제작비가 좀 높은데 이런 것들도 좀 자동화, 표준화가 되면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배치를 새로 할 수도 있기도 한데요. 요 관리를 해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갖다 놓고 알아서 튀겨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레시피를 입력할 것이냐, 그리고 치킨을 몇 마리 튀기고 예를 들면 뭐 60개 치킨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히 몇 마리를 튀기고 난 다음에 기름을 이제 교체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튀겼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업주한테 알림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통계치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UI들을 다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실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징 거의 되고 있지만 점점 저희는 표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량의 만약 프랜차이즈랑 계약이 된다거나 뭐 그런 이슈가 있으면 저 고객사에 맞게 또 추가적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성능 검증을 위해서 테스트한 장면인데요. 반복 정밀도는 한 14 마이크로미터 정도 나오고 타류 시간도 한 절반 정도 그냥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하는 작업에 비해서 오히려 로봇이 털어지는 게 탄류 시간이 훨씬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바스켓 파지 같은 경우에는 한 100% 성공을 한 그런 이제 테스트고요. 요거는 저희 이제 서울 본사 1층에 키친랩이라고 실제로 요 튀김을 튀길 수 있는 그 환경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가 끝나가지고 이런 환경을 좀 철수를 했는데 포항에 이제 K키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이런 환경들을 다시 다 구성을 해서 뭐 튀김 이외에 다양한 것도 자동화를 다 환경을 구성을 하고 거기서 실제 실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좀 독특하게 저희 기술이라고 제시를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아까 탄류 작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 프로그래밍으로 짜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로봇을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주면서 기름을 탕탕 튀겨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이제 장비를 핸드헬드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로봇이 그대로 모션을 수행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술을 개발해 놨고요. 기술 교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리모컨을 이용해서 움직여주면 로봇의 끝단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그 프라이팬 같은 데 들어있는 저런 뭔가 작은 부침개 같은 물질을 이제 우리가 뒤집는다든가 던졌다 받는다든가 하는 작업을 로봇한테 티칭하려면 다이나믹스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저희가 사람이 직접 하면 몇 번 연습을 해보면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번 연습해보고 잘 된 거를 기억을 시키면 티칭이 끝나는 굉장히 좀 쉽게 티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뭐 가속도가 변화가 필요하거나 복잡한 모션이 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좀 쉽게 교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을 개발했고 이런 기술들을 이제 현장에 적용을 해서 좀 어려운 고난도 동작도 잘 티칭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특정 저희 고객사하고 저희가 레시피를 만들어서 실제 그쪽 고객사에서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에서 그 튀긴 닭하고 저희 로봇으로 튀긴 닭하고 그 회사 R&D 연구원들이 직접 조리한 닭하고를 이제 테스트 비교 평가를 한 그런 자료고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결과 사실 저희가 이제 가맹점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 실제 R&D 센터 연구원이 조리한 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이제 맛을 낼 수 있다는 거를 데이터를 얻었고요. 최대한 장점은 가맹점은 품질이 이제 들쭉날쭉하죠. 기분 좋은 날 좀 다를 것이고요. 사람이 굉장히 힘든 날 또 다를 것이고, 그다음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하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요소를 굉장히 봤는데 로봇은 이제 항상 일정하게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처음에 R&D 센터가 개발한 레시피에 준하는 정도의 맛과 품질을 계속 유지해서 일정하게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평가를 통해서 입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저희는 이 회사하고 좀 대량의 계약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좀 진행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지속적으로 가맹점 점주들한테 계속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런 이제 기준들을 마련하고 교육 훈련 방법들을 마련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실제 요거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실제 계약돼 가지고 제가 납품을 시작하면 가맹점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면서 조금 더 개선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처음으로는 이제 이 정도의 이제 교육 훈련을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아까 그 회사랑 저희가 직접 해가지고 레시피를 그대로 적용한 공정을 만든 거고요. 이 공정으로 테스트를 해서 아까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또 치킨하고 템플릿 공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별한 공정이 들어가 있어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털어주는 거 외에 막 이렇게 흔들면서 비벼주는 공정이 있는데 저런 공정을 이용해서 튀김 겉면에 묻은 좀 덩어리들을 좀 떼내고 튀김을 예쁘게 만들고 튀김을 얇게 만드는 그런 공정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특별한 공정들도 저희가 티칭을 통해서 다 구현해가지고 결국 이제 레시피대로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푸드테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협동 로봇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포항에 내려온 게 굉장히 사실 포항에다 공장을 만든다는 거는 지금 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의외의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들 보십니다. 포항에다가 왜 뉴르베카 공장을 짓냐. 지금은 저희 공장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큰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포항에다 본격적으로 건물 짓고 연구소 공장을 다 확장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왜 지방에 와서 이런 걸 하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꿈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이제 덴마크에 가면 이제 오덴세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조선업으로 굉장히 잘 나가던 지역이었는데 조선업이 몰락을 하면서 실제 이제 그 지역이 힘들어졌다가 로봇 산업을 여기도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굉장히 발전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로봇 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로봇이 유니버셜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의 세계 최강자고 실제 마켓시의 한 5-60%는 먹고 있죠. 그래서 유니버셜 로봇이 이제 덴마크 오덴세에서 다 생산되고 있는데 이 이제 유니버셜 로봇의 스토리를 보시면서 대표님도 뭔가 굳이 우리가 수도권에서 뭐 공장을 한다든가 대도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포항에다가 차라리 어떻게 보면 허브를 만들자. 오덴세가 이제 코봇 허브가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포항에다가 허브를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컨셉으로 생각을 하셨고요. 그렇게 된 게 이제 국내에서는 UR을 마치 이제 벤치마킹한 거와 좀 비슷한데 저희는 국내 협동 로봇의 좀 대표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창업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UR도 사실 보면 창업하고 처음에 몇 년 동안은 크게 성장을 못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성장을 한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포항에서 좀 본격적으로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 뉴르메카 입장에서는 포항이 좀 특별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협동 로봇 인재 훈련 센터도 만들고 포스텍하고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할 수가 있죠. 지역 학교라는 게 포스텍이 있고 한동대도 있고 그다음에 좀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포항이 지역 중에서는 또 포스코라는 특별한 대기업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 연계도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연구소들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역 기업치고는 뭐 리스트나 뭐 키로 같은 로봇 관련된 연구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뭐 키스트나 다른 연구소들도 있고요. 같이 지원을 다 해서 포항에서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포항을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오덴세처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컨셉으로 포항에다가 지금 로봇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본사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지역이 딱 영일만 신항만 있는 그쪽인데요. 여기가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영일만 항입니다. 항이고 여기가 저희 부지고요. 지금 현재는 요 부지까지는 저희가 아직 건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공장을 먼저 매입해서 요 근처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에서는 요 부지까지 사실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요. 요 부지 바로 옆에 이게 키로 연구동도 있습니다. 키로 국민안전 로봇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약간 로봇 클러스터처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마련해 놓은 부지에다가 나중에 크게 이제 확장을 해서 본사나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짜고 있고, 여기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또 좋을 뿐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포항이 저희하고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결정입니다. 저희 대표님도 포항 공대를 나오셨고요. 저희 이제 경영진에도 포항 공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 포항 공대랑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 키로랑도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항이 좀 더 친근감이 가고, 그래서 포항에다가 저희가 본격적으로 로봇 기업을 키워보자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항에 이렇게 로봇 기업이 크게 저희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 로봇 클러스터가 잘 만들어지면 결국 대구 경북 간에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경북 지역 내 전체가 좀 로봇 쪽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공장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멀진 않은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차로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1공장에서 먼저 시작해서 여기로 나중에 확장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